미국 시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찰관의 살인과 다름없는 가혹행위로 흑인 청년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전역이 지금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는데 우리로서는 자칫 29년 전에 LA 흑인 폭동 재현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만 이 백인 경찰관 무릎으로 목을 눌렀습니다. 반항도 하지 않았고 손목에 수갑까지 채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부르면서 숨을 쉴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눌렀습니다. 옆에서 사람 죽어간다, 의식 잃었다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 눌렀습니다. 영상 보면은 살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죽였습니다. 결국은 파면됐고 상급 살인으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요. 자, 이 영상이 전파를 타면서 이곳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를 넘어서서 백악관 앞에서까지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앞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무선 비밀 경호국 차량까지 불에 타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하 벙커로 피신까지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위를 진압해야 할 일부 경찰들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오히려 동조하는, 이해한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선을 앞둔 트럼프, 이 시위 사태 어떻게 대처하느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CNN 기자가 체포되는 장면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백인 기자는 체포하지 않고 또 유색인종 기자만 체포했습니다. 미국 왜 이러는 걸까요? 물론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뿌리 깊은 나라가 미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들어선 이후로 더한 것 같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자, 그 영상부터 한번 보실까요? Please, I can't breathe. Please, man, I can't move. I've been waiting the whole time, man. Get up and get in the car. Mama, Get up and get in the car Mama. right. He's not responsive right now. I want to make a change. I want to make a change for my people because too long that this has been going on and things need to change around. Do you mind telling me why I'm under arrest, sir? Why am I under arrest, sir? Officer, CNN, he's on the air right now. The memory of George Floyd is being dishonored by rioters, looters, and anarchists. The violence and vandalism is being led by Antifa and other radical left-wing groups. We can have our military there very quickly. These people, it's Antifa, it's a lot of radical left bad people. And they've got to be taught that you can't do this. 식음도 전폐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굉장히 피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옷을 막 온몸에다가 그냥 어깨에다 걸고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고 불을 내고 LA에서 그렇게 큰 거 있었죠. 네. 우리는 그게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다고요. 예, 맨 마지막에 들은 현지 교민의 발언에서 그분은 미네소타 한인 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인 회장이 운영하는 노영희 변호사 무슨 가게가 약탈을 당한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는 주마다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인터뷰한 거는 미네소타에 있는 그 한인 학생 그 회장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백인들이 훨씬 더 이 시위를 많이 하고 또 뭐 그 길거리에 약탈 그런 게 별로 없었다고 말했는데 조금 전에 방송에 나왔던 그분은 자기가 이제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에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쳐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고 이런 식의 약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거를 아마 인터뷰한 걸로 제가 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마다 조금 모양이 다른 것 같고 이 전개되는 양상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원래 백인 우월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당선이 된 사람이기 네.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던 그 흑백 갈등 같은 것들이 이번에 더 많이 숨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특히 코로나를 지금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이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트럼프가 얼마나 이거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좀 전에도 물론 나왔습니다만 유색인 기자만 잡고 예. 또 그리고 오늘 흑인, 그러니까 뉴욕 시장의 딸도 사실 오늘 시위하다가 체포를 당했다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미국에서도 제대로 사 있지 않은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영진 변호사 그 무릎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그 그림을 보면 네네. 완전히 이렇게 그냥 뭐 숨을 쉴 수가 없게끔 그래서 막 의식을 잃어가는데도 계속 누르고 있었잖아요. 네네. 명백하게 저건 어떤 죽어도 좋다 뭐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 손으로 목을 갖다가 졸라도 죽어요. 예. 그런데 저거는 발로 목을 밟아가지고 목을 누르는 거잖아요. 발보다도 이 무릎이니까 힘이 무릎으로. 더 들어가죠.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살인죄가 될 텐데 예. 미국은 우리나라랑 틀려가지고 멀더, 맨슬러터, 그다음에 이제 서드 디그리 이런 예. 식으로 그 살인을 갖다가 유형화시키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기사를 갖다가 보니까 제 3급 살인으로 기소가 됐다는 예.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예 고의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살인하는 게 영어로는 멀더고 그게 1급 살인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살다 보면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우리로 따지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런 살인을 2급 살인이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과실치사같이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3급 살인인데 그런데 지금 기소를 갖다가 3급 살인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제 흑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저 영상을 처음 한번 보고 그다음부터는 못 보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래요. 예. 저기서 저 사람이 이제 사망한 사람이 조지 플로이드 아니겠습니까? 예. I can't breath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지만 저는 3글자로 번역을 갖다가 했어요. 숨 막혀. 예. 저 영상을 갖다가 보는데 제가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그 현상이 숨 막히는 상황이다. 저런 그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숨 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단적으로 보여주고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시각적이고 그다음에 청각적으로 미국 사람들한테 아주 큰 자괴감 같은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급 살인만 해도 마땅치 않은데 사실 정교한 평론가 그 전에 저런 흑인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 잔인한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미국은 또 이렇게 공직자들이 뭘 하면 면책을 많이 해요. 그래서 풀려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게 좀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차별이 되고 인종 문제로 비화되고 그러면서 어떤 혐의가 있을 때는 저렇게 이제 죽음으로 내몰리더라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관대해지는 이제 미국의 전형적인 이제 백인 우월주의 문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상황에서 폭도라고 국민들을 규정하고 발포까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연방 군인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저분에게서 인간미 또는 국민에 대한 애정 그다음에 아메리카니즘이라고 하는 미국 정신 이런 것은 어디 있느냐.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청교도 정신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흑인들은 저렇게 당해도 되고 죽어도 되고 또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권력의 이름으로 또 무참히 짓밟아도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민들이 물론 위험에 처해 있는 거는 어쨌든 안전을 생각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또는 외교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저분들이 약탈하는 것을 이제 약탈범으로 몰고 방화범으로 몰고 이것이 과연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약탈이고 방화냐 이제 이런 것들까지 좀 근원적으로 좀 생각하게 해주는 장면이고요. 정말 천민 자본주의의 것
그리고 인본주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국. 이제 저런 미국이 한때 우리의 로망이었고 우리도 미국처럼 선진국이 돼보자고 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했으며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말 그 사회 안전망, 보건 시스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미국이 더 이상 우리에게 로망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우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좀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미국은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이후로 나눌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장성철 소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걸 보면 이제 다 재선에만 모든 걸 맞추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대처 잘못한 것도 지금 계속 중국 탓하고 이번에도 이렇게 대처하는 걸 보면 계속 뭐 완전히 깡패다, 폭력배다, 그리고 또 안티파라고 뭐 그런 테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몰고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방화, 뭐 폭력 이런 행동은 나타나지만 우리 정기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본주의, 청교도 정신 이런 것은 어디 갔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되고요. 저는 걱정되는 게 있어요. 92년도에 LA 폭동 때 한인타운이 집중적으로 타깃이돼가지고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지금 불평등, 미국 흑인들의 분노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한인들, 아시아계로 좀 타깃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분들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이 뿌리 깊은 인종차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백인 우월주의 더 심해지면서 좀 도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미셸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죠. 자서전에 그런 글을 썼더군요. 흑인은 백인보다 2배는 더 일을 열심히 잘해야 절반이라도 평가받는다.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에 남는데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 또 우리에게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가을에 한국 참석해달라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G11 한국, 호주, 인도 또 하나라 어디죠? 이렇게 지금 불러서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계속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편이야 라고 하면서 한국을 불러들이면서 중국과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좀 난감합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듣고 패널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The president thinks no greater example of reopening in this transition to greatness would be the G7 and the G7 happening here and happening probably more towards the end of June. Robert O'Brien, I believe it was asked about this weekend, and Robert O'Brien said that he's getting a great reception from world leaders who are asked about coming. We will protect world leaders who come here just like we protect people in the White House. So we want to see it happen. We think it will happen, and so far foreign leaders are very much on board with the idea. 자, 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영희 변호사 참 사실 저기 가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1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나쁘진 않지만. 근데 어쨌든 뭐 우리를 이용하려고 사실은 불러들이는 거라서 좀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가 이미 G7에 들어가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탈퇴를 했지만은 다시 지금 들어와라라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도 또 중국과의 관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다른 나라들하고 조금 궤를 맞춰서 하되 이거는 뭐 대통령이 알아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잘 모릅니다. 이 묘수와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장성철 소장 묘수를 하나 좀 주시죠. 정말 실현의 시절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 능력이 있느냐, 유능하냐라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좀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G7에 왜 오라고 하겠습니까? 반중 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규합을 하는데 너도 우리 편 들어 이건데 중국 없이 지금 우리나라가 살 수가 없잖아요. 수출, 금융, 안보 분야에 있어서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서도 반발사고
미국에서도 반발 사서 무척 난감한 상황이 될 텐데 좀 현명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묘수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현명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참. 정혁진 변호사,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꼭 그런 경우 있었어요. 너 누구 편이야? 저는 일단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말고 호주하고 인도하고 러시아가 어떤 그 행보를 취하느냐. 결국 다 중국하고 붙어 있거나 가까이 있는 그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인도는 제가 보니까 중국하고 인구가 거의 이제 같아요. 러시아도 뭐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꼴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안 갈 수는 없고 가자니 중국 눈치 보이고 그렇죠, 정기환 평론가. 왜 답이 없습니까? G7 가고요. 예. 중국과도 협력하고 예. 대한민국 국익이 어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답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편들 수 없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G7 오라 그러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국제사회의 문제에 이제 책임이 있는 또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중국과 협력할 거 협력해야 되죠.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 미국과도 손잡고 중국과도 손잡으면 그것이 진정한 국익이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지금 선거가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까요?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전이잖아요. 그 전에 이제 가서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주문을 당장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정확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사실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로 핵과 관련해서도 방향을 안 잡고 있는 게 트럼프 재선이 불투명하기 그럼요. 때문에 네. 지금 간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바로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압박 수단이 많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대답하기는 곤란하죠. 우리가 아무런 정보도 없고 사실은 잘 모르니까. 다만 할 수 있는 거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태도를 명확하게 취해서 어느 한쪽에 붙지 말아라. 이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재선이 11월 달에 어떻게 될지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 이게 저는 생각이 뭐 우리 국민을 상대로 투표하면 어떻게 될지 저는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혁진 변호사. 네. 지금 뭐 미국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죠. 처음에 트럼프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떤 게 우려가 되냐면요. 조금 전에 봤지만 미국 상황은 굉장히 숨막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할 때 미국에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좀 반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현명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로서는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이제 나이도 있고 가질 거 다 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뒤 뭐 잴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되면 나락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반기에 상당히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G7 9월 달에 열리고 트럼프가 오라고 그러고요. 시진핑이 만약에 G7이 열리는 기간에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정말 어려운 외교적인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면밀하게 지금부터 검토하고 잘 대비책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환 평론가는 중국과도 협력하고 G7 참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을 좀 잘 해낼 그런 옛날에 서희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하죠. 아마 문재인 정부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미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중국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기대하고 지켜봐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하여튼 뭐 코로나 또 홍콩, 중국 시위, 트럼프 대통령 걱정거리 많겠는데요.